자, 373페이지 그 8장에 이제 보칙 있고요. 보칙에서는 포상금 제도가 좀 중요하고 그렇습니다. 포상금은 이제 사례형 문제가 좀 나올 거고요. 이따가 이제 문제를 좀 하나 풀어봐 드리도록 할게요. 업무의 위탁이라고 되어 있는데 행정관청이 하는 업무를 외부 전문성 있는 기관에다가 맡길 수 있는 거를 이제 업무 위탁이라고 하고요. 두 가지 업무를 위탁시킬 수 있는데 373페이지 밑에 내려가다 보면 동그라미 1번에 교육에 관한 업무 이런 말 나오죠. 거기다 우리 채색 하나만 해주세요. 교육 업무. 교육이라는 게 여러 가지 교육이 있잖아요. 뭐 있죠? 실무, 직무, 연수, 사고 예방, 교육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런 거 관청에서 직접 하는 게 좀 전문성이 떨어지니까 외부 기관에 맡긴다는 거죠. 교육은 어디다 맡기는 게 가장 전문성이 좀 있어 보여요. 학교가 이제 교육기관이니까. 예. 그 다음에 밑에서 세 번째 줄 동그라미 2번, 자격시험 시행에 관한 업무. 여기도 채색 하나 해주시고, 자격시험 시행 업무도 원칙적으로 시도지사가 이거를 출제하고 그래야 되는데, 시도지사가, 말하자면 전문성이 없잖아요. 이거에 대한. 예. 그래서 이것도, 전문성 있는 기관에다가 맡기면 좋은데, 거기에는 학교가 안 들어가요. 그 시험에 관한 업무를 맡기는 건 학교에 안 들어가는데 이유는 이게 국가고시다 보니까 학교에다가 맡기면 어떤 문제가 생길 수 있냐면 대학교에는 누가 있죠? 이제 대학생 말고 교수가 있는데 그 대학 교수들을 이제 보통 우리가 학자라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학자들은 학자마다 다 뭐가 있어 자신의. 이제 어떤 견해가 있잖아요. 주장, 학설. 근데 그런 걸 출제하면 돼, 안 돼?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 국가고시하고 안 맞아서 학교에다가는 맡기지 않습니다. 다른 과목은 특별히 문제가 안 되는데 다 법과목이기 때문에 학계론이 좀 문제가 돼요. 학계론은 주장, 견해 이런 것들이 생길 수 있으니까. 정확하게 말하면 학계론은 우리 공인중개사 자격시험에 안 들어가는 게 맞아요. 정확하게 말하면. 예. 왜냐면 필요 없는 과목이거든요. 실무하면서. 예. 근데 아마 이제 학계론 쪽 강의하시는 교수님들이 파워가 있으시니까 이 공청회 때 막 들어가가지고 야 학계론을 왜 안 넣냐 이래가지고 들어간 거고 사실은 이게 의미가 없는 거죠. 학계론 말고 영어를 넣는 게 더 나을 것 같아요. 예. 영어를. 예. 왜냐면 요즘에는 외국인을 상대로도 많이 하니까. 예. 그럼 학계론으로 보죠, 뭐. 예, 그렇습니다. 예. 자, 374페이지 가겠습니다. 374. 포상금 제도. 포상금 제도가 아까 이제 좀 중요하다고 말씀드렸고요. 포상금은 뭔가 이렇게 국가기관에 신고하면 국가가 뭐 주는 거냐면 돈 주는 거. 이걸 이제 포상금 제도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오른쪽에 좀 넘어올게요. 예, 375페이지 1번에 포상금 제도에서 밑에 쭉 내려오다 보면 건당 얼마로 하고 이런 말이 나오네요. 50만 원. 예, 그거 우리 채색 하나만 해주시고. 그러니까 건당 50만 원을 주겠다는 겁니다. 예, 그리고 그 금액의 100분의 50 이내에서 거기도 채색 한번 해주시고 100분의 50 이내 국고에서 보조할 수 있대. 그럼 나머지 50%는 지자체, 즉 등록관청이 만들어낼 거고 나머지가 이제 국고에서 보조할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되는 겁니다. 포상금 지급 사유가 밑에 이제 3개가 있는데 이 지급 사유는 좀 알고 계셔야 돼. 예, 그래야 이제 문제를 좀 출제했을 때 맞출 수 있고요. 첫 번째가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중개업을 한 자를 신고하면 돈 주겠다는 거거든요. 끝에다가 가로 한번 열어주시고 얘 몇 년 몇 천이 형벌이 있지? 3년 3천. 무등록 중개업이니까. 근데 무등록 중개업을 신고하면 돈을 주겠다는 얘기는 국가가 뭐를 안 좋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무등록 중개업을 안 좋게 생각하고 이거 반드시 근절시키겠다는 취지로 이해하실 거고 두 번째는 거짓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개설 등록을 한 자. 이걸 뭐라고 해야 되자로? 부정등록. 부정등록도 아주 안 좋은 거죠. 그죠? 이것도 3년 3천이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등록증이나 자격증을 뭐 하거나 뭐 했을 때 양도되어. 양도되어는 상대방 있는 행위예요, 없는 행위예요? 있는 행위이기 때문에 그 밑에 줄에 양수나 대여 받은 사람까지 신고하면 돈 주겠다 이런 얘기죠. 근데 1번하고 2번은 건당 50만 원밖에 안 되잖아요. 근데 2번은 100만 원일 수밖에 없어. 왜요?
혼자 할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양도인, 양수인 같이 걸리는 거예요. 건수가 다르기 때문에 이거는 건당 100만 원이 될 수도 있는 겁니다. 내가 양도인만 알아. 그럴 수는 없는 거지. 양수인도 당연히 알 거 아니에요. 그지? 예. 이 세 가지를 좀 간단하게 뭐라고 표현하냐면 무등록, 부정등록, 양도대 이렇게 표현해요. 자, 뭐라고요? 무등록, 부정등록, 양도대요. 예, 그렇게 세 개가 포상금을 준대. 자, 금지 행위 같은 거 준대, 안 준대? 안 줘. 이중자 들어가는 거 준대, 안 준대? 안 줘. 안 주고 무등록, 부정등록, 양도대 이것만 줘요. 지급 조건이 있는데 그 지급 조건은 밑에 1, 2, 3, 4 네 가지가 있잖아요. 그게 동시 충족을 해야 돼. 그러니까 엔드 조건이야. 그러니까 그게 하나만 충족되면 되는 게 아니라 다 충족돼야 돼, 다. 첫째, 사유에 해당이 돼야 돼. 지급 사유에 해당이 돼야 되고, 두 번째는 행정관청에 의해서 뭐 되기 전에, 발각되기 전에, 그리고 등록관청이나 수사기관에 뭐 또는 뭐를 해야 돼. 신고나 고발을 해야 되고요. 신고나 고발을 해야 되고,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알려야 된다는 뜻이야. 그렇게 하고 그 건에 대해서, 즉 신고나 고발 건에 대해서 검사가 에서부터 끝까지 쭉 한번 채색 한번 잡을까요? 별표도 한번 하고요. 검사가 뭐나 뭐를 해야 돼. 공소제기나 기소유예 결정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제 요렇게 한번 좀 간단하게 메모 한번 해볼까요? 수사기관이 있고요. 이 수사기관에서 검사에게 일단 넘어가는 걸 송치한다라고 얘기하는데, 수사기관은 뭐 경찰 청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경찰청에서 만약에 무혐의 처분을 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이때는 돈 나와, 안 나와? 안 나와. 검사가 이제 이거를 받았다는 얘기는 수사기관에서 뭐가 죄가 있다고 판단해서 이쪽으로 이제 넘긴다는 뜻이고요. 그럼 이제 검사가 여러 가지 결정을 할 건데, 일단 기소를 하기도 해요. 기소. 이거를 뭐라고 하냐면 공소제기를 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 같은 말로 공소제기라 그래. 그러면 이거 공소제기하면 누구한테 넘어가냐면 판사한테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기소 내지 공소제기를 하면 이거 돈 나와, 안 나와? 이건 이제 나오는 거고, 기소를 좀 유예하면, 기소를 유예해도 돈이 나와. 왜? 나중에 할 거니까. 그런데 이제 검사가 뭐를 하는 경우도 있냐면 무혐의 처분을 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요 경우는 돈이 안 나와. 죄가 없다라고 검사가 판단하는 거니까. 근데 판사가 이제 하는 거는 딱 두 개야. 유죄이거나 무죄이거나 이렇게 이제 판결을 내릴 거란 말이에요. 그죠? 유죄 판결이든 뭐 무죄 판결이든 내릴 건데, 위에 것도 나오고 아래 것도 나와. 요게 이제 좀 중요해. 아래 거는 왜 나와? 공소 제기했으니까. 누가? 검사가. 요거까지만 보겠다는 거야. 판사가 어떤 결정을 하든지는 보지 않는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요게 이제 지금 좀 중요한 그런 문제 요즘에 풀기 위해서는 요게 좀 필요하고, 그 다음에 밑에 4번 내려가시면 포상금 지급 방법과 관련해서 맨 밑에 줄 3번. 등록관청은 하나의 사건에 대하여, 그럼 줄 돈 얼마? 50만 원에 대하여 2인 이상 공동, 2인 이상 공동에다가 채색 하나 해주시고, 2인 이상 공동했다는 말이 무슨 얘기냐면 같이 했다는 얘기잖아요. 빨리 한 사람 있고 없고? 없고. 그럼 누구한테 줘? 균등 배분. 밑에 줄에 균등 배분 지급, 거기다 우리 채색 한번 해주시고요. 그리고 이제 뒷장 넘겨보시면 4번에 보면 하나의 사건에 대하여 2건 이상의 신고, 거기도 채색 한번 해볼까요? 2건 이상의 신고. 그러면 이거는 건수가 몇 개 잡힌 거야? 2건. 그럼 빨리 한 사람 있고 없고? 있고. 있단 말이야. 그러면 이건 누구한테 줘야 돼? 빨리 한 사람, 즉 최초 신고자에게. 거기도 채색 하나만 좀 해주시고요. 뒤로 넘어가 보세요. 문제 좀 뒤에서 다시 한번 풀어봐 드릴 거니까. 행정수수료라는 게 있는데, 행정수수료는 우리가 받는 게 아니고 대관청을 상대로 뭐 하는 거? 내는 거. 내는 거를 말하는데, 맨 밑에 내려오시면 2번 주제에 지자체의 조례가 정하는 수수료에서 6개 이렇게 풀어놨잖아요. 그것만 한번 읽어봐 드릴게요. 제일 처음에 뭐 할 때 돈 내야 돼? 시험 볼 때 응시료 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자격증 뭐 할 때? 재교부 신청할 때 돈 내야 되고요. 세 번째는 등록 신청할 때도 돈 내야 되고, 등록증 재교부, 그리고 맨 마지막에 분사무소 설치신고 필증의 재교부. 그러니까 정리하면 재교부는 다 돈 내네. 그런데
꼭 있어야 될 것 같은데도 없는 게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자격증 교부 비용이 없어. 그치? 자격증 교부 비용은 왜 없죠? 1번에 이제 시험 볼 때 그 돈까지 우리가 내는 거야. 예, 그래서 자격증 교부 비용은 따로 안 받습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가 8월 달에 이제 원서 내실 건데 원서 낼 때 자격증 교부 비용을 낼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 뭐를 받아야 본전을 하는 거야, 본전. 예? 자격증을 받아야. 예, 그래서 우리가 폭리를 취할지 못할전정 최소한 뭐는 하면 안 되겠어. 예? 본전은 해야 되겠지, 본전. 그래서 꼭 본전 하시라고. 나머지 4절하고 5절은 안 보셔도 돼요. 자, 문제를 좀 하나 풀어봐 드릴 건데 384페이지 보시면 2번 문제, 3번 문제 다 비슷한 유형의 문제들이거든요. 어떤 문제를 풀어드릴까요? 2번하고 3번 문제 중에서 어떤 문제를 좀 풀어봐 드릴까요? 다 풀어보셨나요? 3번을 풀어봐 드릴게요. 3번. 네, 3번이 조금 더 최근 문제라서요. 그럼 풀어봐 드릴게요. 가불이 받을 수 있는 포상금의 최대 금액은 이렇게 물었잖아요. 가불이 받을 수 있는 포상금 최대 금액. 자, 그리고 이제 첫 번째 점에 보니까 갑은 개설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중개업을 한 A를 고발하여 일단은 사유가 맞아? 돈 나와? 예. 그래서 A를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대. 그러면 이건 돈 나와 안 나와? 나오죠. 예. 근데 이 문제를 풀으려면 일단 사람이 몇 사람이죠? 갑하고 을하고 두 사람이잖아. 예, 그러면 이제 A 건에 대해서 돈 나온다 그랬죠? 그럼 얼마? 50만. 이렇게 이제 적어 나가 보는 거야. 이렇게 적지 않고는 문제를 풀 수가 없어. 이렇게 암산으로 해서 될 게 아니니까. 두 번째는 거짓 부정한 방법으로 개설 등록을 한 B에 대하여 부정 등록이니까 돈 나오는 거네. 갑이 먼저 신고를 하고 뒤이어서 을도 신고를 했대. 근데 검사가 뭐를 했대? 공소 제기를 했대. 그럼 돈 나오는 거네? 누구한테? 갑한테, 을한테? 갑한테. B건에 대해서 50만 원. 얘는 안 나와? 얘 왜 안 나와? 먼저 한 애가 있으면 늦게 한 애는 돈 안 준다는 거죠. 예. 반도 안 줘, 반도? 예, 절대 안 주고요. 그러니까 1등한테 다 몰아주는 거지 뭐. 그렇죠? 예, 1등한테. 예. 자, 세 번째. 갑과 을은 포상금 배분에 관한 합의 없이 공동으로 했다니까 어떻게 줘야 돼? 균등배분. 자격증을 다른 사람에게 대여한 C를 신고했대. 뭐 그럴 수 있죠. 검사가 공소 제기를 했는데 무죄 판결을 받았다네. 요거 이제 헷갈리게 나왔죠. 무죄 판결은 의미 없다 그랬지. 그럼 뭐를 했다는 게 중요해. 공소 제기를 했다는 게 중요한 거니까 나와 안 나와? 나오죠. 얼마씩? 25만 원씩. 만약에 배분 방법에 대한 합의를 했으면 그 방법대로 합의된 방법대로 합의된 방법이 이렇게 할 수도 있잖아. 40만 원, 10만 원 이렇게 논아갖기로 할 수도 있으니까 준 대로만 이렇게 대입하면 되고 없으면 반반씩 이렇게 해주겠다는 거고. 그 다음에 네 번째가 을은 등록증을 대여받은 이번에는 D와 E를 신고를 했는데 검사가 D를 무혐의 처분했대. D는 못 받네? E를 공소 제기를 했다. 이 건은 받을 수 있겠다, 그치? 네, 그래서 이제 요거는 이제 이 건에 대해서 얼마? 50만 원 이렇게 이제 적어보면 되고요. 그리고 맨 마지막에는 이제 그 신고건에 대해서 행정기관에 의해서 발각되지는 않았대. 그러면 총계 내면 되겠네 뭐. 예. 자, 그러면 갑은 얼마? 125만 원이고요. 그 다음에 을은 75만 원 이렇게 이제 풀어내면 되겠죠. 어렵지는 않는데 시간이 좀 걸리겠죠. 시간 얼마 정도나 걸리려나요? 2분 정도는 걸리겠지, 그치? 예, 그래서 시간은 좀 걸릴 수 있지만 어려울 건 없다라는 거. 자, 이제 388페이지 가시면 9장의 벌칙으로 갑니다. 내용 되게 간단한 장이고요. 2문제 내지 3문제까지도 나올 수 있어요. 내용적으로 보면 한 2가지 정도만 간단하게 암기해 주시면 됩니다. 일단 벌칙이 뭔가를 좀 잠깐 그 총괄적으로 한번 말씀을 드릴 건데 오른쪽 표를 좀 보니까 표 하나 나오죠. 거기 행정벌 이렇게 있어요. 뭐하고 뭐를 벌칙이라고 하는데 형벌하고 질서벌. 거기 그 형벌의 벌자에다 동그라미, 그 다음에 질서벌에도 벌자에다 동그라미 하시면 이 둘 다 벌이라는 말이 들어가 있으니까 얘네를 합쳐서 뭐라 그래? 행정벌, 벌칙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형벌하고 질서벌 밑에 사이 공간에다가 이렇게 한번 할게요. 한 가지 위반 사안에 대해서는 뭐 할 수 없다? 병과할 수 없다. 중요.
병과할 수 없다. 병과할 수 없다는 말이 뭔 말이야? 이중처벌. 그러니까 이것도 하고 이것도 하면 안 되는 거야. 둘 중에 하나만 해야 돼. 왜냐면 두 개 다 벌칙이니까. 거기 이제 형벌에 보면 몇 년 몇 천 있냐면 우리 지금 기본서에 3년 2천으로 돼 있죠. 그거 2천 아니고 3천으로 좀 바꿔주셔야 돼요. 그건 잘못 나온 오타입니다. 3년 3천이랑 몇 년 몇 천이지? 1년 1천. 3년 3천이 사유가 5개가 있고요. 1년 1천의 사유는 14가지가 있어요. 그러면 뭐를 좀 암기하는 게 훨씬 효과적이겠어요. 3년 3천 이따 한번 보여드릴 거고 행정 질서별로는 과태료만 있는데 얼마짜리 500짜리 100짜리 이렇게 있는데 이것도 이제 나중에 이제 보여드릴 건데 여기서는 뭐가 훨씬 중요하냐면 100과태료가 훨씬 중요하고 100만 원 과태료를 좀 이따 저랑 같이 한번 암기해 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여기는 딱 두 개만 좀 기억하시면 돼. 3년 3천이랑 100만 원 과태료 이렇게 이제 기억하실 거고요. 프린트 한번 꺼내 볼게요. 암기사항 15선 프린트 한번 보겠습니다. 이제 지금 보는 게 이제 암기사항 15선 프린트는 끝 마지막이에요. 이제 더 이상 볼 게 없고요. 자, 이제 10번과 14번을 좀 이어볼게요. 10번과 14번. 그럼 몇 년 몇 천하고 몇 년 몇 천 보자는 거죠? 3년 3천과 1년 1천 보자는 건데 5개, 14개 굉장히 많잖아요. 합치면 19개나 되기 때문에 여기서도 문제 안 나올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3년 3천은 좀 계략적으로 암기하고 계시면 좋긴 한데 굳이 암기는 또 따로 안 해도 되는 게 이 3년 3천에 3번, 4번, 5번이 금지 행위들이라 증직투 그것들이라 특별히 암기하고 말고도 없어. 사실 이게 3년 3천은 어느 순간 이거 공부를 하다 보면 3년 3천 이렇게 문제 나올 때 가려낼 수 있는 수준이 돼요. 그때까지 공부해 주시면 되고 그때가 이제 언제쯤 되면 좋으냐면 10월 정도 되면 좋죠. 왜? 우리가 시험 언제 볼 거니까 10월 달에 볼 거니까. 그래서 그때쯤 돼서 이게 좀 가려줄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아요. 물론 이게 이제 시험 끝나고도 뭐 이렇게 될 수도 있긴 한데 그러면 안 좋잖아. 그러니까 시험 전에 그렇게 이제 좀 구분하실 수 있으면 참 좋은 거고. 자, 한번 읽어볼게요. 3년 3천에 제일 처음에 개설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중개업을 했대. 그럼 이걸 뭐라고 그래? 무등록 중개업 3년 3천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뭐예요? 부정등록자 이것도 3년 3천이에요. 그리고 이제 3번에 증서에 대한 중개나 매매 그리고 4번에 직접거래 쌍방대리 그리고 5번은 투기 조장행위. 이게 암기 코드가 있긴 해요. 그 암기 코드가 뭐냐면 개부 증직투 뭐 이런 건데 이거 굳이 암기 코드 대입해서 암기하실 필요는 없고 좀 보다 보면 이게 저절로 구분이 된다고. 그래서 이거는 뭐 따로 시간 내서 암기하거나 그러실 필요는 없어요. 뭐 그 정도로 중요하진 않아요. 오른쪽에 1년 1천에서 몇 개만 좀 채색을 좀 할 건데 그 1년 1천에서 몇 개만 좀 알고 계시면 문제 풀 때 좋아. 문제 풀 때. 자, 일단 이중자라는 단어가 들어가면 다 1년 1천이야. 이중자 들어가는 게 세 가지가 뭐뭐 있죠? 이중등록, 이중소속, 이중사무소 이렇게 이제 세 개가 있잖아요. 일단 그거 하고 그 다음에 10번 항목이 아주 중요해. 10번. 그러니까 10번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업무상 비밀 누설죄가 되는데 얘는 왜 중요하지? 반의사 불벌죄라서. 반의사 불벌죄가 무슨 말이에요? 반대 의사가 있으면 처벌할 수 없는 죄. 이거를 반의사 불벌죄인데 요거 단독 문제로 좀 잘 나오니까 기억하고 계셔야 해요. 그래서 이거 형벌 쪽에서 문제가 작년에는 1년 1천이 나왔는데 그럼 1년 1천에서 나오면 문제 못 풀었겠지 않았느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고 1년 1천 아닌 거 찾아라 이렇게 나왔잖아요. 그러면 뭐를 정답으로 뺐겠어요? 3년 3천을 정답으로 뺐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우리가 뭐만 알면 어떻게든 맞추는 거야. 3년 3천만 알면 맞춘다 이 말이에요. 자, 그리고 이제 11번과 12번 주제를 이어서 볼 건데 11번에 얼마 과태료, 12번에 얼마 과태료. 100만 원하고 500만 원. 요거는 이제 제가 좀 정해드리면 100만 원짜리 과태료가 훨씬 중요해요. 왜냐면 전부 다 100만 원짜리는 개공하고 관련되는 것들이라 내용적으로 중요한데 요거는 이제 암기하셔야 돼. 되게 중요한 가치가 있어요. 그리고 또 자, 첫 번째 휴폐업 신고를 안 했을 때. 그죠? 두 번째는 게시물을 미게시했을 때.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거는 개공이 해야 하는 여러 가지 의무 중에서 가장 제재가 약한 거야. 가장 제재가 약한 거를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3번에 가봤더니 3번 전체 채색을 할게요. 3번이 제일 중요한데 백과태료에서는 손해배상 책임에 관한 사항을 설명해 줘야 되잖아요, 우리가. 근데 그걸 안 하면 얼마가 태료래? 100만 원. 근데 우리 확인 설명을 안 하면 얼마지? 500. 예, 그게 어디에 나오냐면 12번에 8번 맨 마지막에 보면 성실 정확한 확인 설명이라는 말이 또 나오지. 거기 확인 설명에다가 채색해 주시고요. 그러니까 확인 설명을 안 하잖아요. 그러면 얼마? 500이고 손해배상 설명을 안 하면 100이야. 그러니까 똑같은 설명인데 뭐를 설명을 안 했느냐에 따라 금액이 다르단 말이에요. 500이냐 100이냐. 그걸 잘 구분할 줄 아셔야 돼. 다시 이제 위에 올라오셔서 4번에 보면 백과태료 4번 사무소 명칭 관련한 의무. 사무소 명칭 관련한 의무라는 게 우리가 사무 만들 때 몇 자나 몇 자의 문자를 써줘야 되죠? 8자나 5자 이런 거 문자 써야 되잖아요. 그런 거 안 했을 때. 그 다음에 간판을 표기하게 되면 간판에다가 우리 뭐를 표기해야 되지? 성명, 개공의 성명 표기해야 돼. 그런 거 안 하면 백과태료라는 거예요. 그리고 5번은 이전 신고 안 했을 때 이전 신고 의무 위반 옆에다가 가로 하나만 열어주시고요. 이전 신고는 사전에 사후에 사전 사후 사후 며칠 안에 10일 안에. 네, 그거 안 하면 백과태료. 그다음에 이제 밑에 등록 취소가 먹으면 이제 반납해야 될 거 아니에요. 며칠 안에 반납? 7일 안에. 이제 반납 안 하면 백과태료. 그다음에 7번은 중개 대상물 중개하기 위한 표시 광고를 할 수 있잖아요, 우리가. 근데 그 표시 광고할 때 4가지를 명시해야 되잖아요. 4가지. 그 4가지 명시하는 게 어떤 왜 그 여고생 한번 왜 그려본 적 있었지? 예, 그 여고생 이름이 뭐였지? 명소연이었지. 명소연 성명. 그 4가지를 명시해야 되는데 명시 안 하면 백과태료 있다라는 거예요. 명소연이. 그리고 8번째 자격 취소 먹고 며칠 안에 반납 안 하면 7일 안에 역시 반납 안 하면 이것도 얼마가 태료? 100만 원 과태료. 그러면 이제 그 백과태료는 암기 코드 한번 좀 불러봐 주실래요? 저한테 순서대로? 예, 휴게설사 2반 표반. 2반 표반. 휴게설사 2반 표반. 요거 저랑 같이 한번 암기를 한번 해보도록 합니다. 휴게설사 2반 표반. 요게 이제 얼마 이하의 과태료 주는 거라고?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예. 칠판만 볼게요. 자, 휴는 뭐예요? 휴폐업 신고 안 했을 때 개는 개심을 미개시. 요 설 중요하다 그랬지? 설, 뭔 설? 손해배상 설명, 확인 설명 아니에요. 그 다음에 사는 뭐야? 사무소 명칭과 관련한 의무 위반했을 때. 이는요, 이전 신고 안 했을 때를 말하고. 반 2번 나오지? 등록증 미반납, 자격증 미반납. 각각 며칠 안에 반납해야 돼? 7일 안에. 이 자격증은 어느 관청에 반납해야 되지? 교부한 시도지사 좋고 또는 취소한 시도지사도 맞아. 예, 그렇게 나온 적도 있어요. 표가 뭐야? 표시 광고할 때 4가지 사항을 명시해야 되는데 명시하지 않았을 때 4가지 사항이 뭐라 그랬지? 명소연 성명. 명이 뭐야? 명칭. 소는 소재지. 뭔 소재지? 물건 소재지. 사무소 소재지. 사무소 소재지. 연은요? 연락처. 성명은 이름, 뭐 개공의 성명 이런 거 명시해 줘야 돼요. 꼭 암기하고 계시고 요거 별 3개짜리예요. 100만 원짜리 과태료는 왜 별 3개냐면 이게 또 안 해오면 업무정지하고 헷갈려 버리거든. 예, 그래서 요거는 좀 암기하고 계시면 좋아요. 그다음에 이제 12번째 500짜리 과태료는요. 7번하고 8번만 알고 계실 거예요. 몇 번? 7번, 8번. 네, 7번, 8번에 보니까 무슨 교육 안 받았을 때가 7번이지? 연수교육. 그리고 이제 8번은 확인 설명 의무 위반이고. 그리고 이제 우리 공인중개사법에는 없는 과태료가 다음 주에 이제 우리 부동산 거래 신고제도 배우잖아요. 이제 부동산 거래 신고법에 보면 또 3,000짜리랑 뭐 취득세 100분의 5랑 뭐 500짜리 과태료가 있긴 한데 요거는 다음 주에 이제 제가 다시 말씀드릴 거고요. 일단 이제 문제를 좀 하나만 풀어봐 드리도록 할게요. 여러분 교재로 몇 페이지를 좀 가보시냐면 399페이지 한번 놔보겠습니다. 네, 399페이지
한번 와보시고 3, 9, 9. 예. 2번 문제를 한번 봅니다. 예, 벌칙이 적용된 예. 거기에다가 채색 하나만 해주세요. 벌칙이 뭐된 예? 적용된 예. 자, 여기서 물어보는 거는 기준을 물어보는 거가 아닙니다. 기준을 물어보는 게 아니라 실제로 이렇게 뭐 됐는데 적용이 됐는데 예를 물어보는 거거든. 적용이 됐는데 그 예 중에서 뭐 한 걸 찾으라는 거야. 틀린 거 찾으래. 자, 1번 사무소 개설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중개업을 한 자. 이게 몇 년 몇 천짜리죠? 3년 3천인데 그 3년 3천짜리를 하려고 보니까 옆에 뭐라고 나왔어요? 1,000만 원의 벌금형을 받았다 이랬잖아. 그럴 수 있나? 왜? 3천만 원 이내니까 1,000만 원 받을 수도 있잖아. 이렇게 이제 나온 적이 있단 말이에요. 그럼 1번은 맞았네? 예. 자, 2번. 개공이 사무소 이전 신고 의무 위반으로. 이전 신고가 말하자면 2반 표반에서 2가 뭐예요? 2가? 이전 신고. 이거 안 하면 얼마지? 100만 원 이하 과태료. 100만 원 이하 과태료면 30만 원의 과태료 처분 받을 수 있어 없어? 있지. 3. 협회가 공제사업 운영 실적의 공시 의무를 위반했대. 이거 협회는 회계연도 종료 몇 월 안에? 3월 안에 예, 그 공시해야 되잖아. 근데 안 했대. 그럼 얼마? 500 과태료. 근데 500 이하니까 얼마를 받았대? 300만 원. 그럴 수 있나? 그럴 수 있죠. 4번에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을 사용하여 업무를 하게 했대. 이게 뭐지요? 양도되어야. 양도되어 몇 년 몇 천이냐면 1년 1천인데 1,200만 원을 받을 수가 없지. 왜 받을 수가 없어? 1,000만 원 이하니까. 예. 그럼 4번이 틀렸네? 예. 5번 의뢰인과 직접 거래하였다는 이유로. 직접 거래면 형벌이 몇 년 몇 천이지? 3년 3천. 예, 3년 3천인데 고 했다는 이유로 개공에게 얼마의 과태료를 지금 부과했대? 1,500. 그럴 수 있나요? 당연히 그럴 수 있지. 예, 그렇죠? 예. 요렇게 문제 나오면 당연히 뭐 할 수 있어요? 찾아낼 수 있지 뭐. 어렵지 않잖아. 그렇죠? 예. 자, 넘어가고요. 이제 우리 프린트 한번 볼게요. 5-4페이지. 예. 5-4페이지 가십니다. (9번이에요) 노마자 9번에 업무 위탁. 업무를 외부 기관에 위탁하는 게 두 가지 있다 그랬잖아요. 무슨 업무? 무슨 업무? 교육 업무, 시험에 관한 업무. 근데 좀 넘어가다 보면 수탁 기관 쪽에 보니까 교육은 아까 어디에다가 맡기는 게 가장 좋다 그랬지? 학교 써주시면 돼. 학교. 여기서 말하는 학교는 뭔 학교야? 대학교를 말하는 거지. 대학교. 예. 근데 시험에 관한 업무는 학교 들어가면 안 돼요. 왜 안 돼? 이제 그 학설 같은 게 대립된다 그랬잖아요. 대립되기 때문에 학문을 국가고시에다 내는 건 맞지 않아요. 그렇게 생각해 저는. 왜냐하면 학문이라는 건 뭐 설이 다 다를 수도 있고 그런 거 아니겠어요? 예, 그걸 국가고시에 낸다는 건 조금이 아니고 많이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자, 밑에 공인중개사 협회, 협회는 개공 등의 교육 업무와 시험 시행 업무 모두를 수탁받을 수 있다. 수탁받는다는 거는 위탁의 반대말이잖아요. 수탁받을 수 있나? 네. 예. 거기 협회는 위아래 다 들어가 있잖아. 예. 그래서 이건 5입니다. 10번이요. 예, 넘어져 10번 포상금 제도. 지급사유는 밑에 이제 그 옆에 보니까 일단 무등록, 부정등록, 양도대여. 양도대여를 제가 이제 3번, 4번으로 등록증, 자격증 나눠 놓은 거고, 오른쪽 비거에 보니까 뭐랑 뭐는 지급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데, 금쟁이랑 이중자 들어가는 건 안 되는데, 그거 우리 채색 하나만 해주세요. 그러니까 그거 왼쪽 거 암기하는 게 좀 부담스러우면 오른쪽 거를 좀 기억하셔도 괜찮아요. 어차피 걸리면 거기에서 걸린단 말이에요. 금지행이나 이중자 들어가는 거 이런 거는 포상금 안 나온대. 왜냐면 금지행이나 이중자 들어가는 거는 개공들이 욕심 부리는 거잖아. 예, 그런 것들까지 신고해서 돈을 줄 수는 없다는 거지. 국가기관에서. 지급 요건으로는 일단 지급사유에 해당이 돼야 되고 행정기관에 의해서 뭐 되기 전에 발각되기 전에 그리고 신고나 고발을 해야 되고 검사가 뭐나 뭐를 해야 돼. 공소제기나 또는 기소유예 이런 거 해야 되겠죠. 거기 이제 공소제기 적어주시면 되겠다. 그렇죠? 예. 자, 신고는
꼭 등록관청에만 해야 되는 건 아닙니다. 등록관청에 해도 되지만 여기에 해도 돼. 여기가 어디죠? 수사기관. 예, 수사기관으로는 뭐가 있다고 그래서 아까 경찰청 뭐 이런 데다가 신고해도 됩니다. 밑에 이제 지급은 그러면 지급은 어디서 할 거냐 이제 이런 얘기인데 여기서 가까이 우리 경찰서 있나요? 여기서 가까이 뭔 경찰? 강동경찰서 있지? 강동경찰서하고요 강동구청의 차이점. 업무 달라. 예, 아주 훌륭한 답변이야. 예. 자, 어떤 차이가 있지? 강동경찰서하고 강동구청의 차이점. 그러니까 강동경찰서는요 돈이 없어. 예, 뭐가 없다고? 돈이 없어. 강동구는 돈이 있어. 왜? 지방세 부과관청이라서. 그러니까 강동경찰서에서 돈을 줄 일은 없는 거야. 왜 돈을 줄 일이 없어? 돈이 없어. 그러니까 강동경찰서는 타다 쓴단 말이야.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예산을 집행할 수 있는 기관이 아니라고. 그러니까 어디 가서 돈 달라고 그러면 안 돼. 예, 경찰서 가서 돈 달라고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돈 어디 가서 달라고 그래야 돼? 구청에 가서. 예, 그러니까 구청은 지방세를 부과할 수 있는 관청이고 하니까 거기 가서 달라고 해야지. 그래서 신고관청과 무슨 관청이 다르다는 거야. 지급관청이 전혀 달라. 그거는 이제 예산을 이제 집행할 수 있는 기관이기 때문에 예, 다른 거죠. 자, 밑에 이제 지급 방법은 그 지급 방법에다가 우리 별표 하나만 잡으세요. 거기서 이제 출제 잘 되고 2인 이상 공동으로 신고했대. 공동으로 신고했다는 얘기는 뭐가 없다는 뜻이라 그랬죠? 시간차 없는 거야. 그러면 누구한테 줘야 돼? 균등배분. 예, 균등배분. 예, 균등배분. 그리고 밑에 보니까 2건 이상의 신고 이런 말 나왔잖아요. 그럼 이건 시간차가 있었다는 거야. 그럼 누구한테 줘야 돼? 최초 신고. 최초 신고자에게 다 주는 거지. 예, 몰아서. 비고에 보니까 균등 배분의 경우 합의 가능하다 이렇게 돼 있죠. 그거 채색해 주세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같이 했을 때는 뭐 해도 되는데 합의, 어느 한쪽에 이제 몰아주는 거 합의해도 되는데 시간차가 있는 상태에서 합의하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언제만 합의가 가능한 거야. 균등 배분. 그러니까 누구한테 줄 건지 발 건지에 대한 합의는 균등 배분의 경우에만 합의한다는 거. 문제로 갑니다. 포상금 지급 사유에 해당하는 사실을 신고 또는 고발한 경우에 반드시 포상금을 지급해야 한다. OX. X. 왜 틀렸어? 검사의 어떤 그 결정도 필요하지만, 또 이미 누군가가 신고했을 수도 있잖아. 그러니까 이거는 꼭 내가 최초권이라고 보장받을 수 없으니까 반드시가 틀렸죠. 두 번째. 포상금 건당 얼마? 50만 원. 국가에서 100분의 50 이내에서 보조할 수 있습니다. 어떤 모의고사에 보니까 이렇게 나온 적이 있더라고. 국가에서 25만 원 이내에서 보조할 수 있다 이렇게 나온 적이 있더라고. 맞아? 네. 왜 맞아? 50만 원에 100분의 50이면 25만 원. 이거 똑같은 표현입니다. 세 번째, 포상금 지급을 결정한 후에 등록관청은 몇 달 안에 주는 게 조금 좋겠어요. 한 달, 두 달, 둘 중에 하나. 한 달, 1월 안에 지급하는 게 맞습니다. 두 달이면 너무 길죠, 그죠? 예. 자, 뒷장 마지막 장입니다. 이제 가시면 5-5페이지. 행정형벌이 이제 3년 3천, 뭐 1년 1천 뭐 이렇게 있어요. 내용은 생략하고 밑에 내려오시면 3번 박스에 이제 그 가로가 있는데 그 3번에 뭐를 중개하거나 매매업하면 3년 3천이죠. 우리 지난주 배웠네. 증서. 네, 증서. 3번 가로에는 증서 적어주시면 되고 4번에 은행과 직접 거래하거나 이 대리, 무슨 대리? 쌍방대리. 예, 쌍방대리. 그리고 5번은 부동산 뭐를 조장하는 행위? 투기. 예, 투기를 조장하는 행위 하면 또 역시 3년 3천이고 1년 1천 중에서는 맨 끝부분에 보니까 비밀 준수 의무 위반 뭐 해가지고 이걸 무슨 죄라고 얘기하지? 반의사불벌죄. 반의사불벌죄. 자, 밑에 문제로 내려갑니다. 공인중개사 법령상 한 가지 위반 사항에 대하여 행정처분과 행정질서벌. 아까 제가 뭐하고 뭐는 병가 안 된다 그랬죠? 형벌과 질서벌. 벌길이니까. 근데 나머지는 병가 되는 거야. 예, 그럼 뭐하고 뭐는 병가 되겠어? 처분과 질서벌은 병가 될 수 있다. OX. O. 자, 두 번째. 예, 두 번째는
별표 하나만 하겠습니다. 약간 어려운데 이 법 위반에 따른 징역형의 실형 선고 또는 집행유예, 이 법을 위반해서 징역형의 실형이나 집행유예를 받았대. 결격입니까? 네. 예. 근고 이상이니까. 등록 취소 먹습니까? 네. 예. 자격 취소됩니까? 네. 5네? 네. 전체 5. 세 다 됩니다. 세 번째, 요것도 별표. 이 법 위반에 따른 벌금 선고 시 언제나 결격사유에 해당한대. OX. X. 왜 X? 그렇죠. 300만 원 미만으로 나올 수도 있잖아. 그지? 예, 그래서 언제나가 틀렸고. 자, 밑에 문제도 별표. 이 법 위반에 따른 징역형이나 또는 벌금형의 선고유예 시. 자, 뭘 받았다고? 선고유예. 예, 그러면 아무런 효과가 없대. 예. 효과가 없다는 게 뭐야? 아무런 어떤 영향이 없다는 거야. 그냥 선고유예니까 그냥 그걸로 끝난다고. 예. 그렇다고 해서 선고유예를 자꾸 받으려고 하고 그러면 안 돼. 효과가 없다고 해서. 왜냐면 이것도 이제 말하자면 선고유예 기간 동안에 추가로 범죄를 저지르면 가중처벌 받습니다. 선고유예도 좋은 게 아니에요. 효과 없다 그래서. 자, 밑에 고용인이 업무에 관하여 행정형벌에 해당하는 위반 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계공에 대하여도 해당 죄에 규정된 벌금형을 가한다. 그렇죠. 이걸 뭐라고 하지? 내자로? 고용인이 잘못하면 그를 고용한 계공한테도 벌금형을 처벌하는 게 뭐야? 양벌 규정이에요. 양벌 규정. 우리 옛날에 배웠잖아요. 다만 계공이 그 위반 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한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그러하지 않습니까? 예, 5이고요. 자, 밑에 공인중개사법상의 범죄 행위와 다른 법률의 범죄의 경합범에 대하여 이렇게 충돌한다는 거예요. 같이 이렇게 재판을 받을 일이 생겼어. 그럼 벌금을 선고할 때는 형법 38조에도 불구하고 이를 어떻게 선고한다? 분리 선고해야 한다. OX. 이것도 우리 배워봤죠? 예. 자, 밑에 이제 행정질서벌. 500가태료 대상을 좀 보면 누가 할 건지 알 수 있어요. 대상에 협회와 거래정보사업자가 있네요. 누가 하겠어? 국장밖에는 할 사람이 없지 뭐. 그 다음 밑에 500이랑 100짜리는 대상을 보세요. 계공과 소공이 연수교육을 안 받았을 때, 또 밑에 보니까 자격증을 7일 안에 반납하지 않은 자, 뭐 이렇게 나왔잖아. 누가 하겠어? 시도지사가 해야 되겠지, 가운데 거. 그리고 맨 아래 거는 계공 이렇게 나왔으니까 계공한테 할 사람은 등록관청밖에 없는 거지 뭐. 계공할 때 할 관청은 등록관청. 예, 뭐 그렇게 하고 오른쪽엔 대상은 다 계공밖에 없어. 500짜리, 100짜리 다 계공, 위아래 다. 그리고 사유 쪽에 보면 위에 500짜리 계공, 배경이 500짜리 받는 거는 딱 하나밖에 없는데 무슨 교육 안 받았을 때? 아니, 연수교육 아니고 무슨 설명을 안 했을 때? 확인 설명. 예, 그거는 확인 설명은 이제 거기 확인 설명을 써주셔야 돼요. 확인 설명. 자, 그리고 이제 100만 원짜리 과태료 박스 내려오니까 첫 번째 동그라미 1번에 휴업이랑 뭐랑이요? 폐업이랑 휴폐업 신고를 안 했을 때를 말하니까 첫 번째 가로에는 폐업 적어주시면 되겠고, 우리 암기 코드가 뭐였지? 100만 원짜리가 휴게설사. 그 다음 뭐야? 2반 표반이니까 5번에 뭐 들어가야 돼? 이전 신고 안 했을 때를 말하는 거죠. 이전 신고 안 했을 때. 예. 자, 문제로 내려갈게요. 밑에. 계공이 100만 원 이하 과태료 처분 사유에 해당하는 위반 행위를 했대요. 원칙적으로 업무정지 처분을 할 수가 없다네? 할 수 없어. 왜 할 수 없냐면, 자, 이거를 할래, 업무정지를 할래, 만약에 선택할 수 있다면, 법률에 이거를 하라고 했으니까, 뭐를 하는 게 맞아? 이걸 하는 게 맞다고. 왜? 이거 하라고 했으니까. 이게 더 낮으니까. 근데 왜 원칙적으로 라는 말을 했냐면, 이 과태료가 한 번 걸린 게 아니고요. 몇 번째 걸린 거라면? 세 번째. 오늘 이거 배웠잖아. 과태료 세 번째 걸린 거라면 뭐를 때릴 수도 있어. 업무정지. 이때는 가중처벌인데 그거는 이제 예외적으로 하는 거고 원칙적으로는 뭐를 하면 안 돼. 업무정지를 하면 안 되는 거지. 5입니다. 자, 마지막. 계공은 공인중개사 법령상 규정된 모든 과태료 몇 줄? 모든 과태료라고 해봐야 얼마짜리밖에 없어. 500짜리, 100짜리. 예, 500짜리, 100짜리 대상이 된대. OX.
개공이 받잖아. 뭐 확인 설명 안 했을 때도 받고 여러 가지 의무 위반했을 때도 100짜리 받고 모든 종류의 과태료 다 받죠, 그렇죠? 예. 자, 일단 됐고요. 다음 주에 그 숙제를 좀 하나 내드릴 거거든요. 예, 다음 주에 좀 숙제 하나 좀 내드릴 건데, 다음 주에 우리 예술 좀 한번 해볼까요? 오랜만에 예술. 예술 한번 해봅시다. 예술. 그래서 우리 요거 오늘 나눠드린 6주차 프린트 있잖아요. 예, 요거를 좀 한번 빈칸을 한번 좀 연필로 한번 해봐 오실래요? 예. 근데 요거 다 있어. 어디에? 책에 있어. 그러니까 이거 공부하시다가 절반 정도는 그냥 하시고 절반 정도는 막히면 책 찾아서 한번 해보세요. 예. 그렇게 하고 이제 저랑 같이 한번 이것도 완성해 볼 테니까. 아셨죠? 예. 자, 여러분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